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NCS 강사 윤홍창입니다.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강 건설공사 환경관리 환경 관련 규정 검토입니다. NCS 학습 모듈 검색입니다. 건설공사 환경관리는 대분류에서 키워드 검색, 분야별 검색, 코드 검색 중 분야별 검색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환경관리는 14번 공종 건설에 있습니다. 중분류에서는 건설공사 관리, 소분류에서는 건설공사 시공관리, 세분류에서는 건설공사 환경관리이며 능력단위는 본교재 기준 건설공사 환경관리를 참조하면 되시겠습니다. 훈련 이수 체계입니다. 건설공사 환경관리 중 수준별 이수 과정 과목입니다. 4과정 12과목 중 오늘은 중급기술자 환경관리 규정 검토입니다. 환경 관련 규정 검토입니다. 제1장 계약서 파악하기, 제2장 관련 법규 검토하기, 제3장 ISO 14001 환경영향 시스템 요구사항 이행하기, 그리고 제1장 계약서 파악하기에서는 1. 계약서 파악, 2. 환경사항 검토, 제2장 관련 법규 검토하기에서는 1. 환경 관련 대상 및 범위 결정, 2. 환경 관련 업무 및 문서 요구사항의 목록화 작업, 3. 환경관리 대상에 대한 관리 방법 및 범위 결정, 4. 환경 관련 문제 발생 시 문제 해결, 제3장 ISO 14001 환경영향 시스템 요구사항 이행하기. 1. ISO 14001 환경영향 시스템 요구사항 파악 및 적용 범위 결정입니다. 2. ISO 14001 환경영향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환경관리 업무 수행입니다. 환경 관련 규정 검토입니다. 1. 계약서 파악하기, 2. 관련 법규 검토하기, 3. ISO 14001 요구사항 이행하기. 학습 모듈의 내용 체계에서는 지시, 기술,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환경 관련 규정 검토입니다. 1. 계약서 파악하기, 2. 관련 법규 검토하기, 3. ISO 환경영향 시스템 요구사항 이행하기 중 학습 모듈의 내용 체계는 1. 지시, 2. 기술, 3.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사 환경 특성 파악입니다. 적용 범위와 작업 상황으로 구분을 하며 1. 고려사항에는 공사의 종류, 토목, 건축, 조경, 브랜트, 환경 분야 등이며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환경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점검을 실시합니다. 자료 및 관련 서류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8번째 지방자치단체 조례집까지입니다. 환경 관련 법적 기준과 관리 기준입니다. 종류에는 1.
대기질, 2. 수질, 3. 소음 진동, 4. 폐기물이며 1. 대기질에서의 법적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세 번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2. 관리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에 기준합니다. 2. 수질입니다. 법적 기준은 하수도법, 수질 및 수 생태계에 관한 법률을 기준하며 관리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소음과 진동, 법적 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며 관리 기준은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 기준에 따르고 생활소음 진동 규제 기준은 공사장의 경우이며 건설기계 장비 11종 5일 이상 사용하는 현장을 말합니다. 네 번째, 폐기물은 법적 기준과 관리 기준으로 구분하며 법적 기준에서는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법에 의한 법, 그 다음에 건설산업기본법, 관리 기준은 폐기물 방지 시설, 즉 폐기물 관리법과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기준합니다. 제1장 계약서 파악하기. 1. 계약서 파악에는 서류 검토가 있으며 서류에는 계약서, 설계서, 공사 입철 유의서 및 특별 유의서, 네 번째, 공사 계약 일반 조건 및 특수 조건, 산출 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2. 환경사항 검토입니다. 1. 환경영향평가서, 2. 환경관리 계획서가 있습니다. 다음, 계약서 파악하기입니다. 계약서 파악하기에서는 계약 관련 서류 검토이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준합니다. 계약서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및 기타 명칭으로 계약하고 건설공사를 할 것을 약정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설계서, 설계도면, 공사 시방서, 현장 설명서입니다. 설계서에서는 설계도면과 시방서, 현장 설명서 중 시방서에는 표준 시방서와 전문 시방서, 공사 시방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입찰 유의서 및 특별 유의서, 공사 계약 일반 조건 및 특수 조건, 산출 내역서가 있으며 산출 내역서에는 환경관리비 구성이 있는데 환경관리비 보전과 폐기물 처리비가 포함됩니다. 환경관리비 세부 산출 기준은 공사 금액에 따른 요율을 기준으로 하고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비의 산출 기준은 사업주와 사업관리자의 현장의 중심을 고려합니다. 환경사항 검토입니다. 첫 번째, 환경영향평가서를 기준으로 하고 환경관리계획서에 준합니다. 첫 번째, 환경영향평가서는 대상사업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등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에서 계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환경 친화적 개발을 도모하는데 2000년도부터 도입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환경관리계획서에는 총괄 환경관리계획서의 8개 항목, 공종별 환경관리계획서의 8개 항목이 있으며 환경영향인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환경오염물질에서 1. 대기질입니다. 법적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이며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규칙 제57조, 58조 비산먼지 발생 사업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리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 기준을 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서류관리. 두 번째, 가설 울타리 설치. 세 번째, 세륜기 설치. 네 번째, 분진망 설치. 다섯 번째, 기타 자재 운반에 관한 거고, 여섯 번째, 야적장 관리. 일곱 번째, 토장 관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두 번째, 수질입니다. 법적 기준은 하수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수처리시설과 정화조, 폐수, 비점 오염 처리, 지하수 등이며 관리 기준은 환경부령에 정하는 것입니다. 옥폐수 배출 처리 시설과 수질 오염 방지 시설, 정화조, 지하수, 비점 오염 처리원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첫 번째, 서류관리, 두 번째, 수질 측정, 세 번째, 토사 유출 방지, 네 번째, 세륜수 관리, 다섯 번째, 레미콘 차량 세척수, 여섯 번째, 시험실 양생수조, 일곱 번째, 정화시설입니다. 환경오염물질에서 세 번째, 소음과 진동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법적 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며 관리 기준은 방음 방진시설 설치 기준과 생활소음 진동 규제 기준에 따르고 건설 기계 장비 11종은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장에 따릅니다. 여기서 서류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장비, 소음 저감 방법, 방음 시설, 작업시간, 소음 측정, 민원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환경오염물질에서 네 번째, 폐기물입니다. 법적 기준은 폐기물관리법,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재사용하는 것,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이며 관리 기준은 폐기물 방지 시설의 시설입니다. 첫 번째, 철저한 서류 관리와 두 번째, 분리수거, 세 번째, 지정 폐기물 관리, 네 번째, 재활용, 다섯 번째, 소각, 여섯 번째, 건설 폐기물,
7번째, 생활 폐기물에 대한 법령입니다. 제2장 관련 법규 검토하기입니다. 1. 환경 관련 대상 및 범위 결정. 2. 환경 관련 업무 및 문서 요구사항의 목록화 작업. 3. 환경관리 대상에 대한 관리 방법 및 범위 결정. 4. 환경 관련 문제 발생 시 문제 해결입니다. 환경 관련 법규 검토입니다. 첫 번째, 환경 관련 대상 및 범위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 환경 관련 업무 및 문서의 요구사항의 목록화를 작업합니다. 세 번째, 환경 관련 대상에 대한 관리 방법 및 범위를 결정합니다. 네 번째, 환경 관련 문제 발생 시 문제 해결을 해야 하므로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환경 관련 규정을 검토합니다. 환경 관련 법규 검토입니다. 첫 번째, 대기환경보전법입니다. 대기오염에 의한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의한 위해를 예방하고 지속관리 보존을 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첫 번째, 대기환경보전법의 기본 용어. 1. 대기오염 물질, 온실가스, 가스, 특정 대기 유해 물질, 휘발성 기화물질 등 다수입니다. 두 번째, 대기오염 배출시설 대상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릅니다.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시설이나 공통시설, 동력이나 용적, 포장능력, 연료사용 등이 포함됩니다. 세 번째, 건설 현장의 대기오염 원인입니다. 첫 번째, 입자상의 오염물질, 두 번째, 가스상의 오염물질로 볼 수 있습니다. 환경 관련 법규 검토에서 두 번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법입니다. 수질 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 하천, 호소, 공공수역의 오염 및 수생태계 관리 보존에 의한 국민의 혜택을 향유하고 미래 세대에 물려줌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의 기본 용어. 두 번째, 배출시설. 여기서는 건설산업과 관련된 폐수 배출 시설을 말합니다. 세 번째, 지하수 및 토양입니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대한 기본 용어.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강우 유출수, 수질 오염 물질 등이 있으며 2. 배출시설, 건설 산업과 관련된 폐수 배출 시설에서는 비금속 광물, 광업 시설, 시멘트, 석회, 플라스틱 및 그 제품 제조 시설이며 이 화학 시험 시설, 면적이 1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운수 장비 수선 및 세척 세차 시설 등이 있으며 지하수 및 토양에서는 지하수 개발 및 이용, 지하수 오염 방지 조치 등이 있습니다. 환경 관련 법규 검토 중 세 번째, 소음진동관리법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이란 기계, 기구, 시설, 물체의 사용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청각, 감각공해는 건설 현장, 도로 등에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므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소음 진동을 관리 규제하는 법입니다. 첫 번째, 소음 진동 관리법의 기본 용어는 소음, 진동, 소음 진동 배출 시설, 소음 진동 방지 시설, 방음 시설, 방진 시설로 볼 수 있으며, 소음의 영향과 피해는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표 2-4를 참조하면 되나, 여기서는 소음은 인체의 생리적 심리적 영향으로 작업 능률을 저하하고 소음 크기나 음원과 소음의 영향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소음 발생 건설 기계의 종류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5조에 따르는 별표를 참조하시면 되고, 1. 굴삭기라든가 브레이커, 공기 압축기, 항타기 및 항발기 등이 있습니다. 환경 관련 법규 검토에서 네 번째, 폐기물 관리법입니다.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므로 환경 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것은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며 건설 폐기물법이라 합니다. 1. 폐기물 관리법의 기본 용어.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생활 폐기물, 지정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처리 시설, 폐기물 감량 시설 등이 있으며, 두 번째, 폐기물의 종류에는 폐콘크리트, 폐목재, 건설 폐토석, 혼합건설 폐기물, 소각재, 오니 등 음식물 잔재, 부식성 폐기물, 폐석면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순환결제 의무사항입니다. 환경부 고시 제2014-33호입니다. 의무 대상 공사 및 의무 사용량입니다. 순환골재 의무사항의 예외는 순환골재 사용의 의무화와 순환골재의 재활용이 있습니다. 재활용의 용도에는 도로공사와 건설공사, 건설공사의 성복토용이 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 업무 및 문서 요구사항의 목록화 작업입니다. 첫 번째, 대기환경보전법 인허가 관련입니다. 대기오염에 의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의한 위해를 예방하고 지속관리 보존을 하여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 환경에서 생활화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인허가 사항입니다. 1. 먼지 발생 사업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착공 전 신고를 하여야 하고, 문제 발생 시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일은 7일 이내입니다. 두 번째, 비산먼지 시설의 설치 기준과 변경 신고입니다. 변경 신고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르며 대기 배출 시설은 착공, 신고를 하며 환경기술인 임명신고와 환경기술인 개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모두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것입니다. 환경 관련 업무 및 문서 요구사항의 목록화 작업입니다. 두 번째, 소음 진동규제법입니다. 인허가 관련이며 소음진동관리법은 기계, 기구, 시설, 물체의 사용이나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청각, 감각공해는 건설공사장, 도로 등에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므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소음과 진동을 관리 규제하는 법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사항으로서는 특정 공사는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는 착공 전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에서는 변경 신고까지 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소음진동관리법에 속합니다. 폐기물관리법의 인허가 관련입니다.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므로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의한 법률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설 폐기물법 1. 건설 폐기물법에 의한 인허가 사항 사업장 폐기물, 지정 폐기물, 지정 폐기물 실적 보고로 구분하며 사업장 폐기물에는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하고 필요시에는 배출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폐기물에서 실적 보고와 배출자 변경 신고는 폐기물 처리 전에 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지정 폐기물입니다. 신고는 처리 전에 하고 변경 신고도 처리 전에 하여야 합니다. 지정 폐기물 실적 보고는 신고 후 매년 2월 말까지 수행을 합니다.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서는 신고는 착공 전, 변경 신고는 폐기물 처리 전에 하여야 하며 건설 폐기물 처리 시설은 설치 승인은 설치 전에 하여야 하고 변경 승인은 변경 전에 하여야 합니다. 사용 개시 신고는 개시일 10일 전이며 폐쇄 신고는 폐쇄 예정일 1개월 전입니다. 네 번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입니다. 인허가 사항하여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허가 사항으로는 폐수 배출 시설과 지하수법에 따른 인허가 사항입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 시, 굴착 행위 신고 시이며 인허가를 필히 득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하수 개발 이용에 관한 것입니다. 허가, 양수 능력이 100톤 이상은 개발 전에 하여야 합니다. 변경 허가는 사유 발생 1개월 이내 하여야 하고 신고는 양수 능력 100톤 이하일 경우 개발 전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굴착 행위 역시 신고를 하여야 굴착 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두 번째입니다. 하수도에 따른 인허가 사항입니다. 개인 하수시설입니다. 신고는 시설 설치 전에 하여야 하며 변경 신고는 변경 전에 하여야 하며 가동 개시 신고는 폐쇄 전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인허가 관련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인허가 사항으로는 시행사의 의무사항이고 환경영향평가도 필히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 책임자 지정 통보와 착공 통보, 공사 중지 통보, 준공 통보, 필요 준공 시 필히 하여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인허가 사항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시행사의 의무사항이고 관리 책임자 지정 통보와 착공 통보, 공사 중지 통보, 준공 통보가 있습니다. 토양환경보존법에 따른 인허가 사항입니다. 특정 토양오염 관리 대상 시설 설치는 신고는 설치 전에 하여야 하며 변경 신고는 사유 발생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오염 토양 정화 계획은 신고는 정화 공사 7일 전에 하여야 하고 비점 오염원 신고는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전에 하여야 합니다. 다음 공사 중 관리 항목입니다. 수질 관리에 따른 공사 중 관리 항목입니다. 1. 수질 관련 공사 중 관리 항목은 수질 오염 방지 시설 설치, 배출 시설 및 방지 시설 운영 일지 작성, 비점 오염원 방지 시설 설치 관리. 두 번째, 수질 관리 중 오수 관련 공사 관리 항목입니다.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세 번째, 수질 관리 중 지하수 관련 공사 중 관리 항목입니다. 이행보증금 예치와 수질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환경관리 대상에 대한 관리 방법 및 범위 결정입니다. 첫 번째, 대기 환경 관리입니다. 1. 건설공사 대기 환경 관련에 대한 검토사항. 건설공사 대기 환경 관련 검토사항. 적절한 작업대, 작업시간대, 작업공정의 설정. 소음 진동이 되는 건설기계의 적정 배치, 차음시설 등이 있으며 두 번째, 비산먼지 저감 기본 대책이 있고 세 번째, 비산 배출의 저감을 위한 공정별 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소음 진동 방지를 위한 관리 방법 및 범위 결정입니다. 1. 소음 진동 대책의 기본 사항으로는 평가 대책과 엄원 대책이 있으며 대책의 절차에서는 문제점 검사 및 주민협력의 체제 구축, 종합평가, 사후관리 등이 있습니다. 발생원에 대한 대책은 발생원을 제거하며 기계적인 원인의 경우와 유체적인 원인의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엄원의 밀폐, 소음장치에는 소음기와 흡음 닥터, 소음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엄원의 배치는 엄원의 감쇄 원리를 이용하여 방음 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달 경로의 대치, 방음벽, 칸막이 설치 등이 있으며 진동 저감 대책으로서는 진동 저감 시 고려사항, 거리 감쇄, 방진구에 의한 차단 효과, 방진벽에 의한 차단 효과 등이 있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수질 수생태계법이라고도 합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1. 수질 오염 방지 시설, 수질 수생태계법 시행규칙 별표 5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B점 오염원 저감 시설 1. 자연형 설치 2. 장치형 설치가 있으며 자연형 설치에는 저류시설, 인공습지, 침투시설, 식생형 시설이 있으며 장치형 시설에는 여과형 시설, 와류형 시설, 스크린형 시설, 응직심조 침전 처리형 시설,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이 있습니다. 3. 수질 오염 저감 방안 1. 토사 유칠 저감 방안 1. 건설공사 시 토사 유칠 저감 방안을 강구하고 2. 골재 채취 시 토사 유출로 주변 환경 오염을 방지하며 3. 절성토 면의 상하부에 가배수로 침전지 등을 설치합니다. 2. 기름 유출 저감 방안에는 지정 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유흡착포 유화제 오일 펜스를 설치합니다. 세 번째, 오탁 방지막 설치 및 기준은 하천, 해양공사 시의 준설 매립 시 오탁수의 유출 방지를 합니다. 네 번째,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기준 1. 가배수로 설치 및 관리 기준 두 번째, 침사지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 관련 문제 발생 시 문제 해결입니다. 환경 민원 처리는 민원 예측을 하고 민원 발생에 대한 대응을 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 불가 시 조치, 민원 종결, 사례 전파 순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환경분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의 종류, 조정의 대상, 신청 사건 처리 절차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환경사고 처리에는 환경점검, 과태료, 고발, 정식 재판 청구, 환경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환경점검표 작성, 환경관리 계획서의 내용 파악은 환경관리 목표를 정하고 두 번째, 환경관리를 조직하고 세 번째, 환경관리를 계획하고 네 번째,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조직과 업무 분장, 비상연락망을 구성하며 다섯 번째, 환경점검과 환경교육을 실시합니다. 환경관리 특성 분석에서는 PDCA 사이클을 사용하며 계획하고 실행하고 측정하고 조언하고를 PDCA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품질 전문가 데밍이
PDCA를 사용하여 품질 개선 방법을 제시하였고 반복적인 4단계 논리적인 과정의 환경관리에 적합합니다. 환경상태 점검 및 조치 순서입니다. 부적합한 사항, 원인 규명 및 시정 조치 순서는 환경관리자가 하여야 하며 원인 규명에는 동일 유형의 적합한 사항 지속 발생되고 책임자 시정조치, 시정조치 관리대장 기록, 주요 사항을 기록합니다. 시정조치에는 시정조치 요구사항 검토와 회신일자 내 통보, 환경관리자가 통보하며 시정조치 내용 결과를 기재합니다. 세 번째, 결과 확인은 시정조치 보고 내용 확인, 시정조치 유효성 판단 확인, 시정조치 관리대장 기록하며 주요 사항을 기록합니다. 이는 환경관리자가 하여야 합니다. 환경관리 조직도입니다. 현장에서는 소장 이하의 품질관리 전문가, 안전관리 전문가, 환경관리 전문가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 토목, 설비기계, 전기, 관리부서를 두게 됩니다. 제3장 ISO 14001 환경영향 시스템 요구사항 이행하기입니다. 14001 환경영향 시스템 요구사항 파악 및 적용 범위 결정이며 두 번째, ISO 14001 환경영향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환경관리 업무 수행입니다. 세 번째, 사항은 사실상은 없으나 추천하는 항목으로 ISO 45001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ISO 14001 환경영향 시스템 요구사항 이행하기입니다. 1. ISO 14001 환경영향 시스템의 요구사항 파악 및 적용 범위 결정에서는 ISO 14001의 기본 요소로는 환경방침의 계획 수립과 기획, 실행 및 운영, 점검, 경영 검토로 볼 수 있으며 2. ISO 14001 환경영향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환경관리 업무 수행에서는 1. 환경영향 시스템 인정심사 절차가 있으며 첫 번째, 예비심사, 두 번째, 최초심사, 세 번째, 확인심사, 네 번째, 사후심사, 다섯 번째, 갱신심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ISO 14001 환경영향 시스템의 요구사항 이행하기입니다. ISO 14001을 준수하면 아래 사항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모든 중요한 환경 측면의 확인. 2. 부정적인 환경 예방과 환경 측면 관리. 3. 환경 영향이 요구되는 지속적인 개선. 4. 외부인들의 인정. 5. 보험사들과 더 좋은 신용도. 6. 고객들과의 더 나은 신용도로 경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ISO 14001 인정과정입니다. 1단계 일반적으로 조직의 현황, 시스템 기록문서, 기반 시설 등의 검토이며 이는 업체 방문 확인과 환경 경영 시스템의 성숙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시스템 기록 문서이며
인정심사가 됩니다. 세 번째, 인정심사는 표준 조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인정서는 승인을 받은 후 3년간 유효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매년 사후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ISO 14001 환경영양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환경관리 업무 수행의 실예입니다. ISO 14001의 품질과 환경경영 매뉴얼이며 환경영양평가서 기록, 환경영양 등록부, 환경영양 등록대장입니다. ISO 14001 환경영양 시스템 요구사항 이행하기 위해서 이행상태 보고서는 환경관리자가 작성 관리하며 1. 환경점검 결과 보고서와 조치사항, 법적 기준과 관리 기준에 대한 준수평가 결과, 세 번째, 부적합한 사항, 시정조치 요청서와 조치 결과, 네 번째, 개선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ISO 14001 환경영양 시스템 요구사항 이행에서 ISO 45001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업무 수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O 9001은 품질 경영 시스템이며 ISO 45001은 환경 경영 시스템이며 ISO 45001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으로 보다 나은 업무 수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피평가자의 과정평가 및 결과평가 방법입니다. 평가 유형은 환경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과정평가와 결과평가가 있습니다. 각 단원에 따라 평가 방법이 다를 수 있으며 1장에서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채용, 배치, 승진의 체크리스트입니다. 1. 의사소통 능력, 2. 수리 능력, 3. 문제 해결 능력, 4. 자원관리 능력, 5. 대인관계 능력, 6. 정보 능력, 7. 조직이해 능력, 8. 직업윤리 등입니다. 긴 시간 동안 청취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경 관련 규정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